안녕하세요. 프리뷰의 팀장입니다. 4월 5일 NBA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가 없는 관계로 리뷰는 일단 생략을 하고 내일 경기 13경기 있는데요.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이제는 뭐 핸디가 뭐 마이너스 18까지 나오네요. 예. 마이너스 18 핸디를 어떻게 건드립니까? 일단은 조금이라도 동기부여 있는 팀들 위주로 한번 한 5경기 정도 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워싱턴과 미러키 경기. 자, 워싱턴은 현재 뭐 아무도 없습니다. 뭐 아무도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5명은 농구하죠. 예. 일단 뭐 아무라는 존재는 빌, 쿠즈마, 모리스, 포르징기스, 일단 뭐 주전 4명이 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 뭐 델론 라이트, 데이비스, 키스퍼트, 아브디아, 그다음에 게포드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백코트도 그렇고 프론트 코트도 그렇고 미러키한테 너무 많이 밀립니다. 미러키에서 오늘 제본 카토가 GTD인데 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알렌 백코트 자원 한 명이 오늘 결장이고, 그 다음에 미들턴이 오늘 결장인데, 알렌과 미들턴 없어도 뭐 백코트에서 워싱턴에게 밀릴 일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델론 라이트와 데이비스의 볼 핸들링 실력, 그 다음에 뭐 최근 뭐 키스포트와 아브디아가 나름 준수한 제 아이폰이 뭐라고 얘기를 하네요. 저한테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디아와 키스포트가 어떤 스코어러 역할은 하고는 있지만, 일단 뭐 백코트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싱턴이요. 뭐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이 스탯이 뭐 사실 무용지물이 됐죠. 뭐 주전 라인업 4명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이 스탯을 보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홀리데이 카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오늘 경기 워싱턴의 백코트를 그냥 씹어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백코트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게 프론트 코트죠. 야니스와 로페즈, 아비디아와 게포드가 4번, 5번을 본다고 한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야니스와 로페즈의 완전히 놀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페인트 존이요. 이제 문제는 미러키가 얼마나 열심히 하겠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지금 미러키가 보스턴과의 2경기 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경기 미러키가 뭐 설렁설렁 하다가 보스턴이 승리한다면 1경기 차이로 좁혀지게 됩니다. 최소한 미러키가 오늘 경기 이길 수 있는 경기는 무조건 가져가야 하는 경기고, 그 다음에 11.5라는 핸디 정도면, 전 이거 한 14, 15 정도 줄 줄 알았는데 11.5 정도라면 미러키가 핸디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이 경기 229.5면은 조금 낮은 것 같고, 다득점 경기에서 미러키의 마인승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브루클린과 미네소타 경기인데,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오늘 무조건 뭐 지금 뭐 얘네 둘 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얘네 둘 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오늘 글쎄요, 지금 플레이 현재 9위거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 플레이 이내에 걸쳐 있는데, 플레이 오프를 가기 위해서 골스와 지금 2경기 차고, 그 다음에 브루클린 같은 경우도 위쪽은 좀 힘들 것 같고, 시드 5번 시드는 좀 힘들 것 같고, 밑에 마이애미와의 경기가 이제 2경기 차인데 까딱 잘못하다가 지금 플레이 인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 두 팀 뭐 나름 중요한 경기, 전력을 다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즈리드가 빠졌다라는 게, 이게 정말 뼈 아픕니다. 나즈리드가 빠졌다라는 게 이 미네소타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거든요. 프론트 코트가 고베어와 나즈리드, 그 다음에 카렌서니 타운스,
이 세 명이 프론트 코트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콘니, 에드워즈, 그다음에 맥다니엘스 이렇게 백코트에서 중심을 잡아주었을 때 미네소타의 장점이 가장 두드러졌었는데 지금 나즈리드가 빠지고 또 직전 경기에 카란서니 타운스가 폼이 너무 안 좋았어요. 뭐 좀 어디 아프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오늘 경기 지금 GTD예요. 뭐 그러니까 뭐 발목 부상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복통인가 뭐 감기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종류의 그런 종류의 어떤 질병이었던 것 같은데 브루클린과 비교해 봤을 때, 자, 오늘 미네소타가 콘니와 에드워즈, 그 다음에 브루클린은 디니디아 브리치스예요. 지금 두 팀 모두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선수가 미네소타는 에드워즈고요. 브루클린은 브리치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씩 부진해요. 디니디도 예전만큼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콘리도 기복이 좀 심하고, 브루클린의 캠 존슨, 뭐, 쏘쏘합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의 맥다니얼스 같은 경우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조금 더 치중을 두고 있는 선수이죠. 두 팀의 어떤 백코트에서의 어떤 매치업은 뭐 누가 앞선다고 얘기하기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콘니가 폼이 좀 좋아진다면 오히려 미네소타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프론트 코트에서만큼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타운스가 오늘 좀 몸을 추스리고 평소 컨디션의 한 80% 정도 수준만 보여준다면 클락스톤 혼자 있는 브루클린보다는 고베어와 카렌서니 타운스가 있는 미네소타가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벤치 구간 또한 저는 미네소타가 브루클린보다 조금 더 앞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프린스와 앤더슨, 그리고 알렉산더와 같은 준수한 벤치 구간이 있는 반면에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닐과 샤프, 그 다음에 커리도 안 좋고, 와다나베가 최근 자주 출장 시간이 긴 것도 아니고, 이런 면을 보았을 때 저는 미네소타가 직전 포틀랜드 경기에서 이게 질 경기가 아니거든요. 예. 포틀랜드는 지금 거의 G리그 수준급의 선수들인데 얘네들한테 졌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예. 말이 안 되고 홈에서 이게 졌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오늘 경기 정신을 좀 차리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미네소타가 훨씬 더 정신무장이 되는 상황에서 두 팀 모두 약간의 동기부여는 가지고 있고 약간의 동기부여가 아니라 오늘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두 팀 모두요. 예, 두 팀 모두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땐 백코트에서는 비슷하다. 하지만 프론트 코트에서는 미네소타가 앞서 있고 벤치도 미네소타가 앞선다. 그렇다면 미네소타가 핸디캡 미네소타가 핸디캡 1.5 핸디캡 저는 예상을 하고 승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저득점 경기 예상합니다. 미네소타가 수비가 좋아요. 브루클린보다 훨씬.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와 세크라멘토와의 경기인데 세크라멘토도 직전 샌안토니오한테 졌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 세크라멘토도 이렇게 동기부여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스가 100이라면 세크라멘토의 동기부여는 한 50 정도 됩니다. 지금 3위죠. 예, 세크라멘토가 3위고 2위와의 경기가 2경기 차. 그 다음에 4위 피닉스는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오늘 무조건 이겨야지만 합니다. 그래야지 플레이인에서 플레이오프로 점핑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백코트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뉴올리언스의 백코트는 맥컬럼, 그 다음에 트레모피 3세, 잉그램,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는 팍스, 휴어터, 반스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흐름만 보면은요 지금 세크라멘토는 팍스 말고는 마땅하게 지금 폼이 좋은 선수가 없어요. 이 직전 샌안토니오와의 경기에서 패했다라는 점도 좀 많이 아쉽고 왜냐면 이 직전 포틀랜드와의 두 경기에서 무난하게 승리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얘네들 지금 G리그 수준이라고 어쩌면 좀 이러한 것 때문에 좀 정신무장이 해이해졌다? 정신무장이 좀 덜 됐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오늘 뉴올리언스보다 많은 동기부여를 갖고 있지 않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 뉴올리언스의 폼이 너무 좋고 맥컬럼, 뭐 트레머피, 잉그램은 거의 뭐 미쳤죠. 지금 잉그램의 폼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뭐 발렌슈나스와 사보니스, 물론 전 사보니스가 조금 더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조금 더 빠르죠 사보니스가. 그리고 발렌슈나스가 사보니스의 스피드를 제어하지 못할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사보니스가 페인트 존을 털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예. 뭐 레리넨스 주니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보니스도 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뉴올리언스가 벤치 구간에서는 확실히 지금 현재 세크라멘토보다는 앞서 있고, 세크라멘토 벤치 구간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몽크가 오늘 경기 출장을 하지 못합니다. 예. 아니 GTD군요. 예. 몽크가 좀 GTD인 상황에서 뉴올리언스가 보다 벤치 구간에서도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뭐 낸시 주니어와 뭐 마셜, 그 다음에 뭐 리차드슨이 있는 뉴올리언스가 최근 벤치 구간에서 몽크가 GTD인 상황이고, 라일스가 폼이 좋았었는데 최근 다시 폼이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뭐 이러한 면을 보았을 때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가 샌안토니오한테 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벤치 구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벤치 구간이 밀리면서 경기에 패했었는데 오늘 경기도 뉴올리언스가 훨씬 더 동기부여가 강하고 세크라멘토의 최근 어떤 직전 경기에서의 경기력을 보았다면 저는 뉴올리언스가 보다 더 유리하게 경기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뉴올리언스의 수비 상당히 좋고요. 세크라멘토는 수비가 조금 헐거운 상황이죠. 물론 공격력은 세크라멘토가 좋지만 최근 뉴올리언스의 수비를 뚫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세크라멘토가 핸디캡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며 죄송합니다. 뉴올리언스가 핸디캡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뉴올리언스가 승리를 한다면 저득점 상황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타와 레이커스입니다. 지금 유타도 갈 길이 바쁜데 사실 유타는 지금 뭐 동력이 없어요. 예. 캐슬러 부상이죠. 마카넨 GTD죠. 클락슨 안 나오죠. 지금 최근에 유타는 클락슨이 계속 안 나오는 상황에서 캐슬러와 올리닉, 마카넨의 어떤 이 프론트 코트 삼각편대가 경기를 풀어주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고 또 그게 잘 먹히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 경기 캐슬러가 못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올리닉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카넨이 GTD인데 마카넨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레이커스는 뭐 오늘 러셀이 GTD지만 나올 것 같고요. 앤서니 데이비스도 GTD지만 나올 것 같고, 르브론 제임스가 오늘 뭐 확실하지 않은데 뭐 제임스가 오늘 경기 안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캐슬러가 없는 유타가 마카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카넨과 올리닉 둘이서 앤서니 데이비스, 반더빌트, 하치무라, 만약에 제임스까지 나온다면 이 제임스 이 4명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얘네들은 지금 백코트가 후튼 터커와 아우바즈밖에 없는데 러셀과 오스틴 리브스가 있는 레이커스라면은 확실히 많이 밀리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유타의 벤치 구간은 뭐 없어요. 마땅히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유닛이 없는데,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슈레더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죠. 백코트 에이스가 있고 뭐 하치무라도 벤치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벤치 구간에서도 저는 뭐 레이커스가 훨씬 더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 레이커스의 10경기 중 7할의 어떠한 승률, 그 다음에 원정 경기에서도 7할, 그 다음에 유타가 홈 경기에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최근은 4할 정도밖에 하고 있지 못하고, 선수들의 어떤 선수의 뎁스 면에서 유타와 레이커스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 예, 그래서 저는 레이커스의 승리, 그 다음에 마인슨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레이커스가 최근 수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득점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골스 오클라호마. 예. 골스 같은 경우는 직전 덴버와의 경기에서 요키치 빠진 덴버에게 역전패 당했죠. 예. 너무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고, 뭐 확실히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예. 예. 골스는.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가 최근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예. 올 시즌 오클라호마가 한 3월 22일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경기력이 좋았어요. 예, 좋았는데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부터 시작하면서 포틀랜드 경기는 뭐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경기고, 그 다음에 뭐 디트로이트와의 경기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경기인데, 이렇게 탱킹 팀이 아닌 팀이랑 경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탱킹 팀인 거의 탱킹 팀인 탱킹을 하고 있는 팀과의 경기에서나 그나마 이제 승리를 챙기고 있는 모습이고, 뭐 인디애나와의 경기에서도 패하고, 샬럿 뭐 좀 심각하죠. 샬럿에게 패했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도 간신히 이겼어요. 오클라호마가 최근 쉐이 빼고는 전반적으로 폼이 좋은 선수가 없습니다. 기디도 좀 폼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고, 도트 역시 떨어지는 모습이고, 제일린 윌리엄스 역시 프론트 코트에서의 좋았던 수비가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체력적인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순간에 좀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오클라호마 되게 무서운 팀이었거든요. 되게 무서운 팀이었고, 아무리 강팀과의 경기를 하더라도 자기들의 어떤 색깔을 보여주던 모습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인상적이었었는데, 게다가 지금 벤치 구간에서 조의 역할도 지금 뭐 막상 조도 좋은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 골스 같은 경우는 일단 홈 경기에서만큼은 상당히 폼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커리, 탐슨, 풀의 어떤 이 삼각편대, 그 다음에 백코트에서 제가 봤을 땐 오클라호마보다는 현재 골스가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예. 커리, 탐슨, 디비첸조가 나오는 골스와, 그 다음에 쉐이와 기디도트가 최근 폼이 안 좋기 때문에 백코트에서 골스가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과 루니, 그 다음에 제일린 윌리엄스 비교를 해본다면, 공격력에서만큼은 그린과 루니보다는 전 제일린 윌리엄스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비까지 합해서 통합적으로 본다면 저는 골스의 그린과 루니가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경기는 골스가 직전 경기 25%의 3점 적중률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홈에서 오면은 조금 달라진다 라는 거를 뭐 항상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가 최근 3점 시도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3점 시도 자체가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3점 적중률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골스가 이 핸디캡 극복을 하면서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클라호마도 지금 되게 갈 길이 바쁘거든요. 만약에 오늘 지고 그다음에 내일 경기 댈러스가 승리한다면 플레이인에서 탈락하는 순위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클라호마도 오늘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현재의 폼 가지고는 골스를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오클라호마보다는 골스의 마인승 보고 저는 이 경기 저득점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 앤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투데이에 있는 이 프리뷰 글들, 요 빨간 딱지 있는 글들 모두 다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모두 다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시고, 많은 회원 가입 바라고,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VIP, 골드, 쿠퍼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고,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 적중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리뷰 N팀장이었습니다.